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수업을 했는데, 녹화된 걸 보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녹화가 되어 있고, 막 뒤죽박죽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하고 웹엑스 쪽하고 시스코죠. 그쪽하고 좀 뭔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오늘 수업 저장해야 될 게 어저께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어저께 학생들이 거의 들어오질 않았어요. 1명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방번호 알려지는 거 말고 학교 웹엑스 이제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그 가상 캠퍼스, 버추얼 캠퍼스로 좀 입장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저희 그 컴퓨터 구조,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들으시는 분, 오늘 과목에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수업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알고리즘, 정상적으로 이제 녹화되길 기도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동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하면서 이 최소 신장 추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할 때, 이제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쓰였죠. 그래서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굉장히 이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컴퓨터 관련돼서 취직을 해서 취업을 해서 그 가장 작은 값들을 자꾸 뽑아내야 된다든지 가장 큰 값들을 뽑아내야 되고 그것을 정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컴파일러라든지 하는 그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부분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분야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고,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고, 이미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은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동적 프로그래밍에 이미 이제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 그래프 쪽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을 뿐이죠. 그래서 일단 그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이상합니다. 프로그래밍 다시 쓸게요. 동적 프로그래밍 이걸 갖다가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 걸 번역한 거예요. 이걸 줄여서 이 DP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된 건데 이 동적 프로그래밍에서의 그 역할은 어떤 데 이게 사용되냐면 최적화 문제에서 이게 사용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프로이드 알고리즘처럼 도시와 도시들 사이에 최적 단거리, 이 거리 계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숙제에서는 각 도시와 도시 사이에 경유지까지 찾아봐라라고 하는 걸 드렸는데 뭐 그런 관련된 것처럼 보면 된다 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그 최단 거리라든지 아니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최적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최적화 문제는 대부분이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동적 프로그래밍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가 그 최적화 문제에 많이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동적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최적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적화 원리가 적용돼야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데 최적화 원리를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적화 원리가 혹시 이 영어로 된 책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써드린다면 Principle of Optimization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영어로 된 책들 보게 되면 자, 최적화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커다란 문제였다면 그 문제의 일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부분 문제 또는 서브 프로블럼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분 문제에 대한 그 최적해가 있겠죠. 최적해. 최적해의 어떤 조합이 뭐가 되냐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 이 조합이 그 결국은 최적 솔루션이다. 전체 그 최적의 해가 되는 원리를 갖다가 이 최적화 원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게 되면 이 최단 거리 문제다. 쇼티스 패스를 찾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커다란 문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목적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쯤 가니까 여기 어떤 길을 거쳐까지 여기까지 갔을 때 이 도시에서 도시 사이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이게 이 최단 거리다. 이 지점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점에서부터 뭐 경유를 이렇게 거쳐서 가니까 요 거리가 이게 최단 거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 최단 거리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최단 거리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최단 거리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문제, 전체 도시 간의 또는 전체 지역 간의 이그 최단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까지 이게 문제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 지점들의 부분 지점들만 가지고 했을 때 최단 거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의 오른쪽으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목적 지점까지의 또 지점들이 있겠죠. 어떤 도시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최단 거리의 합을 구하게 되면 전체 최단 거리가 되는 이런 원리를 갖다가 이 Principle of Optimization 최적화 원리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반면에 이게 최단 거리가 아니라 이 가장 긴 거리, longest pass라고 영어로 하는 이와 같은 경우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이 지금 표시되는 이 자줏빛에 되는 요 지점까지 출발지에서 가장 긴 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장 긴 거리를 찾았다. 그럼 가장 긴 거리를 찾는 게 이 그 최적화 원리가 적용되냐 한다면 요거는 최적화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긴 거리 들어간다면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 뭐 길이가 길어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원리에서는 이 롱기스 패스에서는 최단거리 원리가 최적화 원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최단거리에서는 이와 같이 이 최적화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동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최적 원리가 적용됐을 때만 최적 원리가 이 그 적용된 경우만 적용이 가능할 경우만 성립이 된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최적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럼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그렇다면 다이나믹 알고리즘은 뭐냐는 거죠. 그다음에 다이나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인데 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판정을 하고 하는 순서. 그래서 판정 순서들로 나열된 이 결과물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다이나믹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판정 순서 이걸 갖다가 시퀀스 of decision
이걸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간혹가다 제가 이거 번역한 거를 저 나름대로 번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어를 적어 드리는 거예요. 판정 순서들의 그 결과, 를 갖다가 이 다이나믹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에 대한 해죠. 를 찾는 문제가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문제에 대한 해가 알고리즘이다. 그 다이나믹 알고리즘 또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숏 올페어스라고 하는 모든 도시와 도시들 간의 최단 거리 알고리즘. 이걸 갖다가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렀죠. 플로이드의 그 쇼티스 패스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하나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적용된다라고 하고, 자, 이건 이미 했으니까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 행렬들에 대한 곱셈이에요. 그래서 행렬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개 있을 때 행렬에 대한 것들은 순서를 서로 간에 이 교환을 할 수는 없어요. 교환 법칙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A라고 행렬과 B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A 곱하기 B는 되는데 B 곱하기 A가 되냐면 그건 아니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때로는 행렬 곱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렬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곱셈을 하는 걸 갖다가 이 행렬이 여러 개에 따라서 체인드 매트릭스다라고 불러요. 이와 같은 걸 곱셈하는 거. 이와 같은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플로이드 알고리즘 도시와 도시들 각 도시들 간의 최적의 그 괴리가 되는 비용 산출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체인드 매트릭스에서 여러 개 행렬들이 있을 때 곱셈하는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이 행렬 곱셈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 뭐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걸 한번 보죠. 행렬 곱셈의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예를 들어서 이 삼행 2열이라고 해서 2, 3, 4, 5, 6, 7 이거는 이 삼행 2열이다 해서 3 곱하기 2의 행렬이죠. 자, 이 두 개 이 행렬과 그 다음에 이행 3열이라고 해서 4, 5, 6 이거는 이행 3열의 행렬이죠. 자, 이렇게 곱셈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렇게 곱셈하죠. 이거 곱하기 이렇게. 따라서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원소 행렬의 원소 결과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요거 곱하기 이렇게 이 두 번째 있는 이 행렬에서의 이 열하고 곱셈이 되죠. 따라서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 결과를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곱하기의 개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칼럼에 해당되는 것은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6, 5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건 4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4.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번 두 번째 줄 따라서 4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5. 네,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건 6하고 7. 6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6 곱하기 1, 그 다음에 7 곱하기 4. 그 다음에 6 곱하기 2, 그 다음에 7 곱하기 5. 그리고 6 곱하기 3, 7 곱하기 6.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 결과를 보려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 곱셈을 몇 번 했는지
한번 산출해 보자.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두 번씩이 됐죠. 이게 몇 개 있냐면 9개 있어요. 그래서 18번 곱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18번 곱셈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3, 3. 벌써 지금 9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2죠. 그래서 이거는 18번이라고 제가 했지만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이 18번에 해당되는 거는 첫 번째 행렬의 3 곱하기 2행의 첫 번째 행의 개수. 그 매트리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에서의 이 열의 개수,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2라고 하는 게 사용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게 되면 곱셈의 개수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관점에서 이제 행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순서대로 곱셈하는 것이 좋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이 예를 들어서 지금 2행 3행 2열이고 하는 2행 3열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게 되죠. 결과가 다르죠. 따라서 이 그 행렬에 해당되는 거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 결합 법칙은 돼요. 그래서 이 그 행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목을. 멀티만 쓰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행렬이 이 전체 찾으려고 하는 행렬이 m이라고 하는 행렬인데 어떤 행렬을 곱할 거냐면 m1이라고 하는 행렬 곱하기 m2라고 하는 행렬 곱해서 어떤 행렬까지 가냐면 m의 n이라고 하는 행렬, 다시 말해서 n개에 해당되는 행렬들을 곱셈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때 곱셈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이 대문자 m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때 이 m의 i라고 하는 행렬이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m의 i라고 하는 행렬.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보자 이거죠. m의 i는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조금 더 오해 소지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의 i라고 하는 행렬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에 i-1개의 행과 그 다음에 뒤에 i라고 하는 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행의 개수, 그리고 이게 열의 개수다. 이런 매트릭스가 뭐냐면 그 m의 i라고 하는 행렬이다. 그러면 i라고 하는 값은 다 뭐냐면 1일 때도 있고 n일 때도 있죠. 그래서 그 n개에 대한 행렬에 대한 걸 갖다가 표시할 때 m의 i라고 하자. 그러면 m이라고 하는 행렬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하면 그 i라고 하는 게 여기에 아래 참째가 d는 하나 더 빠졌으니까 뒤에 0이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뒤에 n이라고 하는 개수로 가는 매트리스가 된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을 썼는데 요거에 대한 걸 갖다 직접 예를 들어서 행렬들에 대한 곱셈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행렬이 아까 그냥 n개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m1 곱하기 m2 곱하기 m3 곱하기 m4라고 하는 4개 행렬을 가지고 곱셈을 했을 때 전체 곱셈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M1에 대한 행렬이 예를 들어서 40 by 20이라고 하는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행이 40개, 열이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M2라고 하는 행렬은 분명히 열의 개수가, 행의 개수가 M1의 열의 개수하고 동일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50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 다음에 M3이라고 하는 행렬은 50개의 이 행과 열의 개수는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M1이라고 하는 행렬은 1의 행은 1개고 열이 8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요 값과 요 값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 값과 요 값.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행렬의 곱셈이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M이라고 하는 행렬에 해당되는 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그러고 이 전체 행렬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40 바이 80이라고 하는 행렬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면 40 바이 이 80이라고 하는 행렬이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40 바이 80이라고 하는 행렬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이 가장 빨리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 행렬 곱셈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알고리즘이 다이나믹 알고리즘에서 쓰는 최적화 결과다. 자, 그럼 이때 이 그 40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갖다가 이 40 곱하기 20인데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아래 첨체로 됐을 때 이 40을 뒤에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20은 동일한 값이 되죠. 요거를 D1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M2는 똑같은 인덱스 값을 써서 아래 첨자 값을 써서 D2라고 하는 값을 쓰자 이거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 동일한 값이 되겠죠. 50 똑같으니까 D2라고 쓰고 요거를 D3이라고 쓰고 요것도 똑같은 D3이라고 하는 걸로 쓰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값은 어떻게 되냐면 D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면 D0에 해당되는 거가 되고 요게 D4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일 때 뭐를 찾을 거냐 하면 이 그 행렬 곱셈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거예요. Number of solution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뭐에 대한 솔루션이냐면 이 곱셈에 대한 거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거. 자, 그럼 어떤 경우수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M1을 곱하고 그 다음에 M2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M3를 곱하고 마지막에 M4라고 하는 행렬을 곱셈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대한 곱셈의 개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M1 곱하기 M2니까 M1 곱하기 M2니까 곱셈의 개수는 몇 개 되냐면 40 곱하기 20 곱하기 50이죠. 그래서 40 바이 요게 M1하고 M2는 M1이 40 바이 20이니까 그 다음에 M2는 20 바이 50이니까 전체 개수는 이렇게 곱셈의 개수가 산출된다라고 하는 게 얻어지죠. 그 다음에 M1하고 M2 곱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40 바이 50이라고 하는 행렬이 얻어지죠. 그리고 M3는 요거는 50 바이 1이라고 하는 행렬이 얻어지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또 곱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곱셈하는데 40 곱하기 50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만큼의 곱셈의 개수가 얻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계산하고 나면 40 바이 1이라고 하는 행렬이 얻어지고 M1은 1 바이 80이라고 하는 행렬이니까 전체 40 곱하기 1 곱하기 80 해서 이 그 곱셈에 해당되는 개수가 산출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이 다른 순서대로 곱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4개에 해당되는 행렬이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걸로 본다면 이런 식의 곱셈도 가능하다. M1하고 M2를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M3라고 하는 행렬과 M4를 곱셈을 하고 마지막 이 두 가지를 곱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곱셈하는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M1하고 M2를 곱셈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전에 했죠. 요거 40, 20, 50만큼의 곱셈의 개수가 들어선다. 그 다음에 3과 4에 해당되는 거 이거 하니까 3은 50 바이 1이고 1은 M5는 1 바이 80이니까 전체 개수는 50 곱하기 1 곱하기 80만큼의 그 개수가 얻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50 바이 80의 행렬이고 이거는 이 40 바이 50의 행렬이 되죠. 따라서 그때 곱하는 거는 40, 50, 80이 곱해지니까 곱셈의 개수가 40 곱하기 50 곱하기 80만큼의 곱셈의 개수가 해야 된다. 곱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 그또
이 그 행렬 곱셈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M1이라고 하는 행렬 하기 전에 이 M2 행렬하고 M3를 곱셈을 먼저 하겠어요. 그 다음에 M1 행렬을 곱하고 그리고 나서 M4 행렬을 곱할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계산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는 M1 하기 전에 M2를 하고 그 다음에 M3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M4를 하고 난 다음에 M1에 대한 걸 곱셈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개 해당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 중에 어떻게 제 그 산출 순서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곱셈의 개수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이 그 전체 행렬의 곱셈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산출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이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M이라고 하는 행렬 산출이 되는데 우리가 M1, M2 아까 이제 M4까지만 했는데 다시 일반화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최적화 프린시플 오브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최적 원리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M1부터 시작해 가지고 M의 i까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M의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 가지고 M의 n에 해당되는 곱셈을 하고 나서 결과가 M이라고 하는 게 얻어지는데 그때 이 그 곱셈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행렬은 이렇게 부르자이죠. 1하고 i라고 하는 걸로 아래 참자를 표시하고 요 행렬은 m의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자. 자, 이런 식의 표현법을 쓰는 걸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이 그 어떻게 최적화하는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이렇게 썼다. 이 소문자 M, 그 다음에 아래 첨자 IJ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곱셈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이 MI라고 하는 행렬부터 시작해 가지고 MI 플러스 1 해서 M의 J까지 이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곱셈을 산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구되는 필요한 곱셈의 개수 최소한의 곱셈 개수를 갖다가 소문자 MIJ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렇다면 찾고자 하는 거는 뭐냐? 결국은 이 찾고자 하는 거는 하는 해는 뭐냐 하면 이 전체 행렬에 해당되는 거죠. 이와 같이 1, 2 해서 m의 n까지 찾는 거니까 개수는 이렇게 생긴 걸 찾는 거다. 1이라고 하는 행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이라고 하는 mn에 해당되는까지 에 해당되는 거를 찾는 것이 이 찾고자 하는 해가 되는 거죠. 해. 이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자. 넘어갔고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그 위와 같이 아래 첨자가 동일한 경우 이거는 곱셈을 할에 대한 걸 만들 필요가 없죠. 행렬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i라고 하는 행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곱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곱셈의 개수는 0이다. 어떤 경우냐면 모든 i에 대해서 행렬이 1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있다 그랬을 때 행렬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는 곱셈할 필요가 없죠. 2개 이상일 때 한해서 행렬에 곱셈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0이다. 만약에 i에다가 이 i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그 i라고 하는 행렬은 이렇게 생긴 거죠. 뒤에 mi 곱하기 mi 플러스 1인데 요거는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졌냐면 뒤에 i-1과 하는 행의 개수에다가 뒤에 i라고 하는 행의 개수고 이게 열의 개수예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m의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행렬은 행의 개수가 몇 개냐면 d의 i라고 하는 행의 개수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di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의 곱셈에 대한 거는 이 그 곱셈 개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그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문자 m으로 표현하고 곱셈 개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러면 요때 요 값 하나하고 이 값하고 요거에 대한 걸로 곱셈이 계산되는 거죠. 따라서 그 mi의 i 플러스라고 하는 걸 쓸 적에는 di-1 곱하기 그 다음에 행과 열의 동일한 그 값에 해당되는 건 d의 i 그리고 맨 마지막 거 d의 i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곱셈의 개수가 얻어지는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 이 최적 원리를 적용했을 때 이 전체 곱셈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 수식을 찾아야 되겠다. 그 수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렇다면 이 m의 이 i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m의 i 플러스 1 해서 m의 k까지 이 행렬에 대한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행렬은 m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아래 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m의 j까지 이렇게 곱셈이 됐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곱셈의 개수는 뭐냐면 여기까지에 얻어졌던 곱셈,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에 대한 곱셈의 개수가 되죠. 그러면 가로 앞쪽에 있는 가로에 해당되는 거를 하는데 필요한 곱셈의 개수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그랬고 이 시작 아래 첨자가 i를 시작해서 k까지에 대한 곱셈의 개수를 가지고 소문자 mik라고 나타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이쪽 그 가로에 포함되는 행렬들을 곱셈하는 데 필요한 곱셈의 개수는 소문자 m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k 플러스 1의 행렬부터 시작해가지고 j라고 하는 행렬까지에 대한 곱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행렬에 대한 거에 대한 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i-1이라고 하는 거가 되죠. 행의 개수가.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뒤에 k라고 하는 걸로 열의 개수가 얻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거를 계산하고 났을 때 행열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k의 행과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뒤에 j가 되는 걸로 얻어지는 거죠. 따라서 전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그 행렬 곱셈 행렬의 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초록색 부분에 포함되는 행렬 곱셈들로 얻어지는 행렬. 그래서 이 요거와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거하고 요거 이렇게 곱셈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뭐가 더 추가돼야 되냐 하면 똑같은 색깔을 쓸게요. 뒤에 i-1 곱하기 뒤에 k 곱하기 뒤에 j만큼이 곱셈이 돼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수식은 이게 바로 해당되는 수식을 찾는 거다. 자, 이게 바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m의 ij라고 하는 이 행렬의 그 계산 곱셈을 할 때 이 곱셈의 개수가 찾아지는데 이 곱셈의 개수를 찾는다면 k라고 하는 이 범위를 이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개수가 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잘라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미니멈 값을 찾는 건데 어떤 거냐면 시작이 i부터 시작해 가지고 j라고 하는 범위 내에 k가 들어간다 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등호 방향 부등호 값을 해서 k는 i 이상이고 j보다 작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걸로써 어떻게 행렬들의 곱셈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k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i부터 시작해가지고 k라고 하는 위치에 해당되는 거의 곱셈의 개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m의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j까지의 곱셈의 개수에다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부분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d의 i-1 곱하기 d의 k 곱하기 d의 j. 인데 이때 찾는 거가 뭐냐면 미니멈 값을 찾는 거다. 그래서 k라고 하는 위치에 해당되는 값은 어디다 써야 좋을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에요. 이거죠. 이게 바로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고 그거를 알고리즘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행렬이 이 4개의 행렬이 있다 보자. 아까 m이라고 한 행렬에 m1 곱하기 m2 곱하기 m3 곱하기 m4 이렇게 4개의 행렬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 행렬에 해당되는 곱하기 이게 40바이 20짜리고 그 다음에 m2가 20바이 50짜리고 이게 50바이 1짜리고 이거는 1바이 80짜리였다라고 하죠. 그럼 그때 이 40이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 아래 참자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을 가지고 표현한다라고.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요 값에 대한 거를 D1이라고 하는 걸 하고 50 요거를 D2라고 하는 거, 요게 D3이라고 하는 거, 요게 D4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D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40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5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80 이렇게 되는 걸로 표현해 보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D의 0이고 이게 D1이고 D2고 D3이고 D4. 조금 전에 이제 네 개에 해당되는 행렬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네 개 행렬들에 대한 이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표시를 이와 같이 D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배열로 나타내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행렬 한 개만 있을 경우 M1이라고 하는 행렬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곱셈은 몇 번 하냐면 행렬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곱셈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M22라고 하는 2번 행렬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렬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곱셈할 필요 없죠. 똑같은 방법으로 행렬이 하나밖에 없어요. 3번 행렬. 그러면 0. 그 다음에 4번 행렬에 해당되는 또 소문자로 써요. 이것도 DM의 44는 0. 이게 공간을 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쓸게요.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행렬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1에서 2 사이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M1, 2라고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런 값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K라고 하는 값인데 1하고 2 사이에 있고 여기 K라고 하는 범위는 1과 2 사이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행렬을 찾을 거다. 그러면 K가 1일 때가 있고 2가 되지는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요 같이 K가 1일 때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M2라고 하는 거가 있고 마지막으로 D0 곱하기 그 다음에 D1 요거부터 하나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인덱스가 더 작은 D1 곱하기 그 다음에 D2 요 값은 얼마였냐면 0이고 요것도 0이었죠. 그러면 D0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조금 전에 썼죠. 4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D1은 20이고 D2는 50이죠. 그래서 40 곱하기 20 곱하기 50 따라서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4만원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여기는 4만원이라고 하는 값이고
그때 K 값이 얼마가 됐냐면 K 값이 1이었죠. 여기다 쓸게요. K 값에 대한 거는 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K 값이 1일 때 D1 M1이라고 하는 요 행렬과 요 행렬을 곱할 때 이 곱셈의 개수는 4만인 개의 곱셈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요 행렬 2번하고 3번 행렬을 곱셈하는데 곱셈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하나 또 써보면 2 곱하기 3 M2 요거 대문자 M 하고 M3 이걸 곱셈하는데 이 미니멈 곱셈의 개수 최소한의 곱셈의 개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그때 이 2하고 3 범위 내에서 K라고 하는 중간에 잘라보는 방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M22라고 하는 그 전체 개수. 이거 잘못 썼네. 여기다 쓸까요? 13부터 쓸게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2, 3도 상관없고 2,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2, 3이라고 하는 걸로 봅시다. 그러면 2가 있고 그 다음에 M 그리고 K가 2였으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 3, 3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되는 거는 이 D 의 0, D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K에 해당되는 거 이 3에 2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보다 더 작은 값. D1 곱하기 그 다음에 D2 곱하기 마지막 D3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찾아집니다. 자, 그럼 요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요것도 0이 되고 D1에 해당되는 거는 20이고 D2에 해당되는 게 50이고 이게 1이죠. 50. 따라서 요거 값은 어떻게 되냐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죠. 그때 K 값은 얼마냐면 1이었어요. 2였죠. 2. 그래서 여기는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고 K 값은 2인데 이렇게 산출된다. 네, 그 다음에 M 3, 4라고 하는 거를 산출할 수 있겠죠. 이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3, 4에 해당되는 건 다 0이고 요것만 곱해주면 되죠. 50 곱하기 1 곱하기 80. 따라서 이건 4만이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4천. 그리고 이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3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는 거.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우고 13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13에 해당되는 거의 곱셈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M13에 대한 거는 미니멈 값인데 이 K의 범위는 1 이상 3 미만에 해당되는 범위로 들어가죠. 따라서 K가 1일 경우에 보게 되면 K가 1인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M 11 그다음에 K가 하나 더 큰 값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곱해지는 거는 D0 곱하기 K에 해당되는 값 그리고 D의 3 이렇게 생긴 경우가 K가 1인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수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K가 2인 경우에 대해서 또 가능하죠. 그래서 K가 2인 경우는 M 1, 2가 되고 그 다음에 M 3, 3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0 곱하기 K가 2니까 D2를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D에 3을 곱하게 되는 자, 그럼 요거는 어떤 값이냐면 0이고 2, 3이라고 하는 값은 아까 값을 산출할 때 1000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그 D0이라고 하는 값은 40이죠. 그리고 D1이라고 하는 값이 20이고 D3이라고 하는 값이 D3이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자, 이렇게 산출해서 계산하는 경우 값하고, 그 다음에 뒷자리 여기 M12에 해당되는 거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여기 4만이었어요. 그리고 33이라고 하는 거는 0이었고 D0이라고 하는 게 40, 그 다음에 D2가 50, D3이 1. 자, 뭘로 봐도 이 왼쪽에 해당되는 이제 그 K가 1일 때 훨씬 더 값이 적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이걸 다 곱하고 더하고 해보면 이 오른쪽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그 800이 되고 800이 되죠. 거기다 1000을 더하니까 1800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1800. 그리고 그때 K값은 뭐냐면 1이죠.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죠. 이 오른쪽하고 왼쪽에 보게 되면 왼쪽 값이 조금 더 작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된다. 그때 곱셈의 개수는 1800개가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2하고 4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걸 산출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M24라고 하는 걸 산출하게 되면 미니멈 값에 이 K가 2 이상 그다음에 4 미만일 때 해당되는 걸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24에 해당되는 건 M22에 하다가 M3 4가 되겠죠. 이거 소문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D1 곱하기 이 D2에 해당되는 거 곱하기 D4 해서 이 K가 2일 경우에 대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2인 경우에 대한 3에 대한 걸로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3인 경우에 대하면 M23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곱셈의 개수, 그 다음에 M44라고 하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예요. M44 그리고 이 D1 곱하기 K가 3이니까 D3 곱하기 D4 이렇게 해서 더 작은 값을 찾는 거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뭐 이미 계산했던 값만 써본다면, 이때 값을 찾아보게 되면, 요쪽 값이 훨씬 더 작아요. 그때 산출된 값이 2600이 나오더라. 그리고 값은 3.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지우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는 M이라고 하는 행렬에 1에서 4까지 해야 되는 걸로 찾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걸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00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때 이 값이 뭐가 되냐면 K값이 3이라고 하는 게 찾아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걸로 보게 되면 M14라고 하는 거의 곱셈의 개수는 전체 5000개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 찾아지는 행렬은 뭐냐면 M1, M2, M3, M4라고 하는 4개의 행렬이 있었는데 일단 해야 될 거는 M1과 M4라고 하는 걸로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걸로 찾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이와 같이 13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주는 게 더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M1하고 M4라고 하는 걸 행렬하고 그 다음에 2하고 3이라고 하는 거에서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M하고 4라고 하는 걸로 찾아지는 이런 행렬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전체적인 계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하니까 2, 3에 대한 거 행렬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행렬에 대한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1, 4라고 하는 행렬이 얻어진다. 3, 그 다음에 1, 4 이렇게. 자, 행렬 곱셈에 대한 순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서가 가장 좋은 행렬의 순서가 결정되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고 요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알고리즘으로 한번 작성해 보죠. 알고리즘. 체인 매트릭스. 행렬에 n개의 행렬이 있고 각각의 행렬에 대한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걸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은 행과 열, 그다음에 행과 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걸 반복해서 행과 열을 쓸 필요가 없죠.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D0부터 시작해주고 D1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매트리스에 대한 것이 D1 행과 D1의 열로 구성된다. 그 다음 행렬은 D1 행과 D2의 열로 구성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표현은 n 플러스 1개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행과 열에 대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초기값에 해당되는 거 행렬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곱셈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 n개가 있는데 한 개밖에 없어. 행렬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각의 행렬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 그 곱셈의 개수는 0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행렬 하나밖에만 없다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전체 그 L에 해당되는 걸로 표현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이그 n-1까지 해당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시작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1부터 시작해서 n-l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겠죠. l이 1이다라고 하는 값이 되면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n-1이다라고 한다면 1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따라서 j값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적에는 i에다가 l을 더하게 되면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1부터 뭐 3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법을 써서 나타내게 하고 그 다음에 곱셈의 개수는 아까 미니멈 값을 가지고 산출했죠. i부터 j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k라고 하는 범위는 i 이상 j 미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고 그때 저희 그 곱셈의 개수는 m의 소문자로 표현돼서 i부터 시작해가지고 k까지의 연산을 하는데 행렬 곱셈을 하는데 곱셈의 개수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행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j라고 하는 행렬까지 곱셈을 하는데 얻어지는 곱셈의 개수 거기다가 이제 전체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던 행렬이 두 묶음이 있죠. 그에 대한 곱셈하는 거니까 이 k에 해당되는 그거보다 이거는 i-1 곱하기 그 k라고 하는 위치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열의 개수를 곱해줌으로 해서 전체 이 행렬에 해당되는 이 곱셈의 개수가 산출되는 거죠. 그때 미니멈 값을 산출하는 거다. 자, 여기에 가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거에 대한 이 끝으로 리턴 값을 찾으면 행렬에 대한 곱셈의 그 개수가 되죠. 그래서 1 m1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되는 행렬부터 시작해주고 m의 n이라고 하는 이 행렬까지 곱셈하는데 얻어지는 곱셈 개수가 산출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알고리즘에서 그 시간 복잡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거를 n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n번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포르비 두 개밖에 없는 걸로 보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포르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포르비예요. 얼마만큼 돌아가냐면 i부터 j까지 또는 j-1까지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보게 되면 n번 들어간다. 요거는 5의
이 n번 돌아가고 이게 l이 n번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최대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1부터 n-l까지지만 최대 n번 본 걸로 봐도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n번 돌아가는 걸로 최악의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이와 같이 이 그 자줏빛으로 표시된 이 부분과 요 표시된 요거죠. 그래서 이 그 실제 이 최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복잡 또는 n3승이라고 하는 매트리스의 개수가 이 그 n개로 표현됐을 때 전체 곱셈하는 순서를 찾고 배열의 순서 그 곱셈의 개수를 산출하는 5의 n3승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가 산출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동적 프로그래밍 진도를 뭐 여기에던 여러 가지 얘기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동적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것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그 섭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성격의 그 최적화 문제에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항상 최적 원리가 적용될 때 한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동적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디시전하는 결정해 주는 거에 대한 시퀀스 순서열이 된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더 나가서 우리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여도 되겠어요. 꼭 뭐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당연히 그 만나게 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이 백트래킹이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 자, 이게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는 1950년대부터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1960년대에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 섰죠. 1950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뭐 꿈에는 생각했죠. 근데 너무 제 그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컴퓨터만 하나 갖고 있으면 너 대단한 걸 다 주는 줄 알고 있었죠. 뭐 커피 달라면 커피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그런 식의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이 거기에다 자료를 넣어야지만 된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 다른 서방 세계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유럽 쪽이나 이쪽이 훨씬 더 이제 그 기술이 좀 앞서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었고 아니면 전쟁이 끝나서 그 기술이 또 못 살던 시절이었죠. 일단 그 시절에 그 세계는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자,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이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가 앤 퀸스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이 포킨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말을 놓는다라는 거, 말. 그래서 이 말을 놓는 이런 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판이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장기판이다라는 걸 장기판이다 하여튼 말이 놓이는 말. 근데 이때 퀸이라고 하는 장기 알을 놓는 건데 장기의 판에 이 그 장기판에 이 알들이 서로 위협하지 않게 위협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방법.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한 거다.
그럼 위협한다는 게 뭔지를 갖다가 먼저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됐죠. 그럼 위협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으면 항상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 전쟁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 아주 크게 세계대전이 나서 동맹들이 합심하지 않는 이상 같이 국지 전쟁이 날 가능성은 아예 없죠.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저 공산권으로 편입돼 있던 폴란드나 헝가리하고 싸울 이유가 없었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같은 이제 체제를 갖는다 해도 전쟁할 가능성이 있죠. 일본, 그다음에 중국. 언제든지 서로 간에 위협이 되고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위협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행에 있으면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이 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이 같은 행에 있어요. 이렇게 이거 또는 바로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어도 위협적이다. 이거 위협적이다. 또는 이렇게 같은 줄에 있어도 위협적이다. 또는 열에 있어도 지울게. 매우 위협적인. 이것도 위협적인 거예요. 이것도 위협적인 거다. 그래서 같은 열, 이것도 위협적이에요. 이것만 위협하면은 또 그대로 문제가 좀 간단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것마저도 위협적이더라. 대각선. 이것도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위협적이지 않도록 장기판에다가 배치하는 방법. 위협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위협하지 않게 배치할 것인지를 찾는 이런 문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말을 이렇게 말을 놓는데 여기다 첫 번째 퀸이라고 하는 걸 놓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여기다 놓고 그리고 나서 위협적이지 않아야 되니까 이쯤에다 놔야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말을 어떻게 위협적이지 않게 하려니까 이건 그대로 있었고 세 번째 놓을 수 있는 거는 같은 행에도 놓을 수 없고 대각선은 놓어도 안 되고 따라서 이거는 꽝 더 이상 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다 놓으면 이거하고 위협이 있고 여기다 놓으면 이거하고 위협이 있고 여기다 놓으면 이거하고 같은 행이 같은 열이 되고 그래서 위협적이다. 따라서 이건 이 방법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이거는 안 되니까 다시 이 첫 번째 말에 대한 거를 요거 위치를 하나 옆으로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잘못 났어요라고 하고 다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 백트랙이 되돌아가는 거란 얘기죠. 되돌아가기. 그 다음 말은 여기다 놓으려고 보니까 위협적이고 여기다 놓으려니까 위협적이고 따라서 여기다가 말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놔도 위협적이죠. 같은 열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 놔줬고 요거 놔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놓으려고 보니까 여기다 놓으면은 이거하고도 위협적이지 않고 이거하고도 위협적이지 않죠. 이렇게는. 그리고 마지막 말을 넣는데 여기다가 퀸, 여기 퀸, 여기 퀸. 여기다 넣게 되면 위협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하고. 여기다 놓으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하고 위협이고, 여기다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까 이 말의 위치를 이렇게 놨던 걸 갖다가 여기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백트래킹이다라고 하는 거는 되돌아가기.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방식의 걸 갖다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
자,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이제 그 해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라는 그래서 이거 갖다가 desired solution이. 자, 아까 제 그 말에 대한 걸 가지고 봤을 때 이 말에 대한 위치들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그 n 튜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x1부터 시작해가지고 xn까지의 이 위치에 대한 걸로 해서 이 그 집합들 그 나타내는 거를 가지고 이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 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최대화시키는 거, 극대화시키는 거, 아까처럼 이그 포킨스 프로그램처럼 이 전체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걸로 배치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음, 요건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일종의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이고,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또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요거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로봇이 지나가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길이 막혔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옆골목으로 또 들어가 보는 거죠. 또 갔더니 또 막혔어요. 그럼 또 다른 옆골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의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우스가 있으면 굴러다니면서 해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게임과 같은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하라라고 하는 이 교육부의 원칙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혹시 100% 지금 다 이제 완치된 100%다 백신을 다 맞고 뭐 몸이 안 좋았다는 사람이 다 완치된 경우들도 있지만 여전히 감염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참관을 못하게 되면 절대 이제 그 피해 보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거가 원칙인데 그렇게 하기가 두 가지로 방식을 다 해야 되겠죠.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뭐 대면 수업 하라 그러면 학생들 중에는 지금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몸이 아픈 것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예, 사정상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제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그냥 할게요. 뭐 원칙보다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에 대해서만큼은 꼭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그 실력이 안 는다고 자꾸 얘기해요. 인터넷 검색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시험은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대면으로 시험 보는 것들 뭐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걸로 아예 결정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는 대면을 할 거니까 미리 필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책하고 그런 거를 준비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아침 일찍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